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FOMC 결과를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시장도 아마 간절히 반등을 원했던 듯합니다. 75bp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말에서 시장은 이례적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얘기니까 이외에 추가적인 별다른 제재는 없겠구나 하면서 3대 지수, 또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면서 코스피에서는 낙폭 과대주의 반등 나와줬고요. 2,450선의 마감, 또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800선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죠. 지난번 결과 때도 하루 만에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었고 또 무엇보다 내일장에는 반대 매매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한 계좌, 즉 담보 부족 계좌의 수가 또 급증을 하면서 어제 지수 급락했고 또 그렇게 빠진 물량이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갔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상승 재료를 품고 가면 좋을까요?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이언트 스텝, 한국은행, 디스플레이, 전기차, 삼성 이렇게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이 머리는 매, 몸은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또 파월 의장이 다음 7월 회의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이 반등을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또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집중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로 TF팀을 발족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전기차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또 어떤 시각을 갖고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이슈 해석 세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장에서 드릴 저희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히든트랙 종목도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드린 히든트랙 종목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해 드릴게요. 중장기 공략주 10개, 상위 10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73% 가까이 담아내고요. OCI 37.37%, 대덕전자 35% 육박하네요. 비나테 24.76%, ISC가 22.63% 담아내는 모습까지 든든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단기 공략주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6월 8일에 드린 일진홀딩스 7.7% 수익 담아내고 있고요. 퓨런티어 19.4% 수익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탄력적인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받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QR코드가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코드 7777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도 이용해 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께 도움 드리기 위한 시장 이야기와 또 종목까지도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밀착 플레이 해주시고요.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유하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알찬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 상승을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큰 폭의 상승이 좀 줄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섹터를 위주로 움직였고 그 움직인 섹터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유하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약세정으로 전환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변동폭이 적고 또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치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 플레이와 함께해 주세요. 수익 나는 플레이 만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만 들었는데도 오늘 아주 든든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감 시황과 함께 또 FOMC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마감 시황 먼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6월 16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질리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FOMC에서 네. 금리 인상을 했죠.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심리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2,500선 넘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전엔 특히 미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가 보여졌고 오후에는 미시간의 선물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피는 2,451.41포인트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1,563억 원 되는데요. 이게 지난달 31일 이후에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보여졌던 겁니다. 이거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코스닥은 802.15포인트로 어제보다 2.74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64억 원, 763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마감 시황 꼼꼼히 분석해 주셨으니까 그럼 좀 더 세세하게 FOMC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7월 FOMC에도 75bp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런 좀 매파적인 정책이 일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 자이언트 스텝 초강수를 뒀는데 이게 2028년 만에 맞아요. 최대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월 회의에서도 50bp, 75bp,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이미 각오하고 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네, 너무 일찌감치부터 선반영됐었기 때문에 오늘 주요 증시 오히려 반등장 보여줬고 좀 안도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긴축 강도가 강해질수록 정점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되면서 단기 하락세도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셔서 제가 되게 기쁘네요. 자, 그러면 또 파월 의장이 긴축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침체 없이 또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다 하면서 연착륙을 주장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동조를 하시겠어요? 경기 침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조금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완화될 거라는 안도감에 좀 불안감도 일부 해소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를 완연한 증시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네. 안정화가 될 건지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얘기가 1년 전쯤부터 나오더니 정말 실제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언제 잡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쵸? 콕 집어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면 쉽진 좋겠지만 않지만. 전망은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 7월에 정점을 좀 찍고 이제 8월이 되면 7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는 원재료가도 상승을 하고요. 유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기업들이 힘들다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한번 체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빅스텝 이상을 밟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그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아무래도 다음 금통의 행보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뭐 지금도 거의 뭐 0%에서 0.2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죠. 네. 또 투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또 물가 상승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을 따라 올린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네. 좀 고강도 긴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뭐 한 번에 0.5% 빅스텝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은에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7월에 금통위 기준금리를 0.25%씩 한 3차례 정도 인상해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금리 인상은 결정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과다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거의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 과거의 패닉 국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좀 하락 가능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시기에는 막 급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가져가고 또 어떤 데 좀 눈을 돌려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기랑 중장기로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단기와 중장기를 뭐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물론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개인 플레이와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단기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을 선별해서 아주 기막힌 매수 전략 세워드립니다. 매수 3타점 잡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MC와 금리 인상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원래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하면 금융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흐름을 보면 이렇다 할 상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좀 꼽아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지.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말이 뭔가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큰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들, 가치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찾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꼭 하나를 섹터를 꼽아서 보기보다 실적과 또 가치주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 시장 흐름 잡아가시기 쉽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흐름 체크 함께 해드리고 종목 선별도 해드리니까 매수 전략 같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이 전기차 공동 개발 소식에 또 오늘 전기차 또 2차 전지 쪽 너무 좋았어요, 전문가님. 네, 좋았습니다.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전기차, 삼성 계열사의 전기차를 공동 개발했다 TF를 이제 발족했다는 이슈로 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계열사들은 다 모여라라고 한 거죠. 자, 보게 되면 삼성 SDI는 뭘 만들죠? 2차 전지를 만듭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를 만들겠죠. 또 뭐가 있죠? 삼성전자 DS,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죠.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것이고, 삼성 전기에서는 자율주행을 책임질 차량용 묘두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 부품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굴러가는 구동계를 제외하고는 이 핵심 부품을 이 삼성전자에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애플카가 정말 기대감 네네. 가득했던 기대감만 가득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그렇게 좀 많은 분들 애를 먹였던 테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삼성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단순 기대감에만 그치는 건 아닐지. 이제 삼성카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전기차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 삼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뭐 전장 부품이든 삼성이 뭐 전기차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여준 게 좋고요. 그 삼성카는 나중 얘기죠. 너무 멀리 갔나요?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당연히 잘 갔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가지고 전문가님 좀 리뷰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오늘 안암전자도 많이 갔고 삼진 L&D도 좀 많이 갔습니다. 뭐 지금 안암전자는 좀 더 차트를 볼 건데,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이 삼진 L&D가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의 2차 가스켓을 거의 70%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세계 생산력 2위예요. 글로벌 2위에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주목을 받아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안암전자죠. 자, 안암전자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안암전자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 11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마지막 인수합병이었죠. 하남을 인수합니다. 이 안암을 인수하는데, 하만을 인수하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미국 전장 기업이에요. 전기장치 부품 기업인데 그걸 인수를 했는데, 요 인수한 기업에 이 안암전자가 OEM, ODM 방식으로 부품을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해당 종목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볼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중기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는 건데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엄청 폭발적으로 들어왔는데, 해당해서 보기 전에 기업을 보게 되면 보다 2,400, 2,600억, 3,500억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 실적이 받쳐주고 오늘 수급이 들어왔죠. 엄청난 수급.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급을 동반했고요. 요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또 하나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구간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저항 맞는 게 이 헤딩 구간이 다 242평선이죠. 근데 이거를 뭘로 돌파했죠? 수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타점이 어딘가요? 라고 저희한테 노란톡에 문의해 주신다면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홀딩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오늘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안암전자가 큰 상승을 이뤘고 이 부분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리뷰해 주셨는데 재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매수 타점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삼성전자와 삼성 SDI 관계자가 TF가 발족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런 네.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이 말 그대로 TF를 이제 발족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혹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용 부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M&A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뭐 봐도 M&A가 될까요? 될 수도 있고요. 지금 2016년 11월 인수합병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가 큰 폭의 M&A 합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 TF를 구성했다는 것은 전기차 관련주의 사업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 제가 앞서 말했던 종목들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되고 실적이 좋고 재무도 좋으면서 성장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타점과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또 삼성 SDI의 TF 발족으로 전기차 시장 뜨거웠는데 그 이슈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암전자에 관련한 전략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하게 타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매일매일 탄력적인 단기 공략주를 드리고 있는데 일진홀딩스 7.7% 챙겨가고 퓨런티어 19% 훨씬 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탄력적인 종목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는지 또 재차 상승 가능할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진홀딩스 먼저 해볼게요. 삼성 상승폭을 좀 다 반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급등 양산에 대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뷰해 주시죠.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장 끝나고 이제 6시 하기 때문에 좀 어떤 중장기적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이 노란톡에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수급을 이용한 단기적 매매들을 네. 저희가 좋은 타점을 맞습니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 종목을 공략 종목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 수익이었죠. 그리고 오늘 일진홀딩스를 저희가 공략 종목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매각 이슈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포스코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할 타이밍에 저희가 좋은 타점을 딱 잡아서 네.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희 단기적으로 드렸지만 충분히 중기 이하 관점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아직까지 이슈가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중기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왜 그러냐면 이 바로 매출액이겠죠. 자, 보게 되면 매출액 보다시피요. 8천억, 9천억 1조까지 올라가고요. 전년 대비해서 29%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기업의 실적이 날로 날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요기 라인 드렸죠. 여기 6월 16일 날 드렸지만 지금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수급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전에 들어왔던 장대 양봉의 수급보다 이 수급량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이런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라인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직 일정리스는 못 들어갔어.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서 단기적으로 저 접근하고 싶습니다. 한번 신뢰된 매수 타점 한번 잡아주세요 하면 제가 노란톡에서 그런 타점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일진홀딩스 리뷰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매각 이슈로 좀 상승 수급이 몰렸고 기대감 소멸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재차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상승분은 여러분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장의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뭘 담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바로 이 사료 관련주들인데요. 오, 내일도 이 배합과 사료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한탁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물량 66만 주로 해서요. 지금 상한가에 안착돼 있고요. 고려산업도 상한가 360만 주가 매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 내일 두 종목은 무조건 10% 이상이죠. 10% 이상 갭상으로 시작하고 아니면 뭐 점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 오. 이상 갭상으로 시작합니다. 10% 이상 갭상 시작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고 네. 이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 물량 25만 주이기 때문에 내일 한 8.49% 내일 9%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 상한가 상승하고 10% 이상 상승, 9% 상승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상승할 때 오히려 이렇게 대장주들이잖아요. 현재 시간에서 올렸다는 건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따라갈 때 과연 저평가되고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받은 2등주나 3등주, 4등주들이 있어요. 그 4등주 같은 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4등주를 찾아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런 네. 거, 네, 저희가 그런 거 전문입니다. 기술을 네. 갖고 계시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찾아내는 기술. 네. 수급의 이동성을 모두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일도 만약에 이 사료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고 움직이지 못하고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종목들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좋겠죠. 내일부터 저희가 노란톡에서 9시부터 3시 반 동안 좋은 종목 발굴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사료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한탑, 고려산업, 사조동화원 이렇게 또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 이 외에도 너무 오른 종목보다 4군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또 엄선해서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같이 이 종목들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늘 FOMC 결과도 해석을 해드렸고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감 시황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가 또 골고루 다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장기 숨은 진주 종목입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또 여러분 계좌에 담아 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낱낱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얼른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오. 저 좀 골고루 가져오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OLED라는 게 이제 유기 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그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현상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소재인데요. 기존에는 좀 LCD에서 이제는 OLED 패널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CD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CD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는요, 지난 1분기에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92%가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반면에 LCD 사업 축소를 성공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판매 호주에 힘입어서 1분기 매출액이 15%, 영업이익은 300% 이상 증가했다고 오. 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OLED 매출을 이제 보면요, 2017년에는 7.1%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43%까지 비중이 커졌고요. 같은 기간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OLED 매출 비중이 25%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OLED의 강점이 있죠. OLED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기존의 LCD처럼 이렇게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께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기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LCD에서는 구현할 수 없던 그런 디스플레이, 우리가 플렉시블이라고 하죠. 뭐 폴더블. 네, 또 뭐 접히는 있죠? 거. 네, 커브드, 어. 밴더블, 웨어러블, 맞네요. 롤러블.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로 적용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한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OLED 소재는요, 이제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특허 때문입니다. 이 기존 특허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인데요. 그리고 OLED 소재는 그 요구하는 특성이 자주 바뀌어요. 근데 그 환경에 변화할 수 있어야겠죠. 또 매년 그 세대별 OLED 소재 구조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 잘 맞추기 위해서 뭐 소재 R&D나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뭐 매년 매출액의 한 10% 가량을 연구 개발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가요, 한 1,400개 정도 되고요. 특허 등록한 개수도 한 49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분기에는 뭐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없는 비수기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출하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요. 이 고객사에서 신제품 테스트 물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적 요인이 있었죠. 중국향 매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높은 영업이익률 29.7%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만큼 견고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OLED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성장 모멘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OLED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OLED를 적용할 때 이 적용하는 디바이스 분야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OLED 소재 시장의 진입 장벽이 또 워낙 높아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소재 R&D, 또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특허권도 독식을 하고 있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특허권들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또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은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매수 타점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투자 모멘텀을 더
네, 말씀해 주신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거든요. 현재는 뭐 5인치 이상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중소형 핸드셋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던 게 이제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으로 그 탑재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이폰 14에 대한 물량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좀 실적에 좀 큰 반등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OLED 발광 소재 수요가 워낙에 급증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해 이 기업 매출을 1,900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OLED 소재 업체로 우뚝 섰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또 비발광 신소재래요. 블랙 PDL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네. 이게 중요한 어려운데요? 거는 네.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 왔던 거고요. 이 블랙 PDL이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말 경부터는 이 고객사의 IT 기기형 OLED 재료 구조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제품 블랙 PDL이 갤럭시 폴드 4 그 이외에 또 다른 모델에도 추가로 조금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OLED는 모바일용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IT 제품에 탑재가 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이어서 그 TV용으로도 좀 비발광 소재 제품도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초에는 이 고객사들의 OLED 노트북 소재 채택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노트북향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50%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요거 조금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뭐 애플의 OLED 아이패드, 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제품 확대, 또 신소재 개발, 다양한 호재들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이제 계속 좀 늘려가야겠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OLED 발광 소재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58억 원을 들여서 충남 천안시 테크노파크에 2024년까지 신규 공장을 건설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OLED 소재 생산 규모가 3배 이상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조금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난해에도 천안시 본사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IT 기기용 OLED 발광 소재 생산량을 월 1.7톤이었던 걸 2.5톤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TV용으로도 그런 재료 출하에 맞춰서 30톤 규모의 신규 투자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처가 있고 또 그쵸.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요. 이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좋은 포인트로 그래서 눈여겨볼 실적으로도 수가 연동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올해 조금 실적 전망을 보면요.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2,103억 원인데 요거는 이제 9.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622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정도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소재에 대한 공급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 주가도, 상승에 네.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업명을 알아서 플레이리스트에 업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느냐입니다. 그런 건 노란톡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라는 점도 투자 모멘텀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폴더블 폰과 또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 14의 생산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승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또 3분기 초에 OLED 노트북 소재와 관련한 채택까지 또 확정이 된다면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뭐 너무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모멘텀 아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든든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왜냐면 이제 좀 중요하게 눈여겨볼 모멘텀으로 이 OLED 노트북 네네. 탑재 부분에 대해서 그 채택 과정, 채택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분기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50%나 또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가능성 대표님이 가능성이요. 네, 가능성은 가능성을 매우 점쳐주시면 높아 되는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매우 높아 보일까요? 네, 몇 프로까지 제가 모르겠고 지금까지 들어있던 팩트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매우 높아 보인다. 가능성이 너무 좋죠. 그 정도로 괜찮은 업체다. 네, 맞습니다. 기술력. 그리고 해당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에 집중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이제 갖고 나온 그 회사를 포함해서 3개의 상장사와 9개의 비상장이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재무도 좋고 차트도 좋고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뭐 중기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저희가 이런 종목들 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중장기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또 들어오셔서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럼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확언을 듣고 네. 재무제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충분하다. 네. 네, 자 매출액 보시면요, 20년, 21년 잘 증가해 왔고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만 뭐 아직 1분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한다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잘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보다 자본이 정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잘하고 있고요. 투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공장 신설되면은 이제 매출 그리고 이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무 활동도 잘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이 기업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투자 지표 보도록 할게요. EPS 한 주당 순이익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 잘하고 있어요. BPS 한 주당 순 자산 가치도 5,800에서 6,000, 8,000, 11,000까지. 정말 이런 기업은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기업이다. 정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 정말 좋은 재무가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 비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 보시면요. 유동 비율이요. 457, 830, 990%까지고요. 당좌 비율이 343에서 650, 780까지. 정말 든든한 기업입니다. 부채가 15.7%예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에 반면 유보율이요. 5,855%. 굉장한 겁니다. 재무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보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보시면요. 자기자본 비율이 86.4%예요. 근데 우리가 50만 넘어도 네, 우량 기업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수익성 비율 보시면 ROA가 16, ROE 18 다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 한번 볼게요. 지분 보시면 최대 주주 지분이 55%예요. 5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경영권 방어에 충분하다, 뭐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를 보시면 총 2,400만 주인데 최대 주주의 1,300만 주를 제외하면 지금 1,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시장 변동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식 수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역대 최대 실적 나와주고 있었죠. 올해 2,072억, 내년은 2,490억. 후년은 2,90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591억에서 704억, 820억까지 갔어요. 당기순이익도 올해 512억인데 내년은 900억. 좋게 계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상향 조정해서 지금 뭐 6만에서 6만 8천, 7만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우려를 불식시킨 영업성,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8세대 OLED 투자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좀 든든하게 믿고 가는 매출처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117억으로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자, 실적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아주 튼튼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기업 매수 타점 대응 전략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기에 딱 좋은 재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재무대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매수 타점 잡으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재무제표까지 봤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네네. 얼마나 탄탄해 보일까요? 주식의 격언 중에요. 이 아. 밀집 모자를 겨울에 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여름에 쓰는 밀집 모자를 겨울에 미리 사놔라는 얘기거든요. 싸게 살아? 네, 미리 사놔라. 아오, 여름을 미리 사.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아. 네, 마찬가지죠. 해당 종목 뭐 재무를 보게 되면 거의 가치투자급으로 좋은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의 계열사들도 재무구조 탄탄하거든요. 미리 사놓는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줄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이십니다. 미리 사놔야 될 밀짚 모자 같은 네,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또 생각을 해볼 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차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봐주실까요? 밀집 모자의 차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면 대세 상승을 나타내는 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매년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상승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뭐 매출액 감소라든지 성장 모멘텀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 피로감에 내려왔을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의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20주봉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로 240주봉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는데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주가 내려올 때는 악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와 있고요. 계속해서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일봉상 볼 때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을 보잖아요. 근데 현재 위치는 적정 주가보다 굉장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차트의 흐름을 볼 때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현재 주가 라인이 따라가 보면은 수급이 들어왔던 시작점이에요. 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라인까지 수급의 시작점까지 오.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쌍바닥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같은 상승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 안에서 1년 안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주식 차트에서 다우의 육국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육국면 이론이 있습니다. 자, 매집하고요.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1년 안의 차트에 그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오. 이때 매집하고 상승하고 과열된 후에 좀 분산 구간이 있고요. 공포 구간은 정말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뚝 내려오는 공포 구간을 지나서 정말 공포네요. 침체죠, 침체. 관심도 사라지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는 매집 국면으로 들어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상 위치도 너무 좋고 올해 최대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현재 주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뭐 우리 컨센서스에서 봤지만 6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차트상 위치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치가 좋다라고 뭐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있거든요. 그 매수 타점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노란톡으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또 매집 국면으로 들어설 때가 됐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매수하실 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타점 따라 또 진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든든한 안정적인 수익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CD에서 OLED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OLED는 LCD에서 구현하기 힘든 디스플레이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적용 분야는 그럼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에 뭐 스마트폰, 노트북, TV 이제 OLED 채택될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가능성 아주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기초 체력이 튼튼하죠. 재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찰떡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놓치지 말고 플레이리스트에 꼭 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또 히든트랙 종목 또 정리해 주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찰떡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세워 가실 수 있고요. 매수 타점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주식 플레이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